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가나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현규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손흥민이 주 포지션이었던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격했고 이강인이 손흥민의 반대편인 오른쪽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비는 다시 3백으로 나섰고 골키퍼의 송범근이 선발 출전한 것이 눈길을 모읍니다. 다음 달 있을 조추첨에서 유리한 고지인 이번 포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경기는 현재 전반 30여 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 0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이번 FA 시장 최대어로 꼽힌 내야수 박찬호와 계약금 50억 원, 연봉 총액 28억 원, 인센티브 2억 원 등 4년 최대 8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산은 또 내부 FA 조수행과도 4년 최대 16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올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라클란 웰스를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KBO 리그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한 왼손 투수 카이라트가 원 소속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하트의 KBO 리그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이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입회 후보가 됐습니다. 미국 야구기자협회는 내년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는 신규 후보 12명과 기존 후보 15명을 발표했는데요. 추신수는 콜 해멀스, 맷 캠프 등과 함께 새 후보의 이름을 올렸고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21일 발표됩니다. 전차 군단 독일이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최종전에서 슬로바키아를 6대 0으로 완파하고 조 1위에 올라 19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G조의 네덜란드도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재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기존 출연자들이 바빠서 11월에는 새로운 조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해드릴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의 조합은 저희 방송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따로 방송은 하고 있는데 네. 스포츠에서는 또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재 기자님은 저희 스포츠가 처음이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여기서 하게 되었거든요.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 영광은요. 무슨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저희 주간 농구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한 40대 중후반의 출연자들을 모시고서 연로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밝고 산뜻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기 소식 전에 KBL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 기자가 현장 취재 가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드래프트는 이제 1년 전만 해도 선수 풀이 너무 얇아서 좀 최악의 드래프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얼리 엔트리가 다수 쏟아지면서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그다음에 문유현 선수가 1순위로 정관장에 입단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1순위는 사실상 확정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정관장이 7% 확률로 1순위가 됐는데 그날 유동훈 감독이 순리대로 가겠다 하면서 조금 힌트를 줬고요. 예상대로 문유현을 선발했는데 드래프트 날에 그 문유현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과 그다음에 사진이 있는 판넬까지 준비하면서 이미 문유현 지명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설마
아닐 거라고 기대했던 다른 구단들은 없었겠죠? 아 절대 없죠. 네, 그 DB가 2순위로 이유진 선수를 지명했는데 네. 정관장이 1순위로 문유현을 뽑을 걸 알고 이유진 유니폼을 맡긴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관장이 이유진을 뽑았으면 완전 다 꼬이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그동안 뭐 KBL에 형제 선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쌍둥이 선수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나란히 드래프트 1순위로 프로에 입성하게 되는 경우는 저 처음인 거 아닌가요? 네, KBL 최초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문유현 선수가 등번호가 24번인데 형 문정현이 등번호가 12번이거든요. 이게 형보다 2배 더 잘하겠다라는 네. 의미로 24번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래프트 날 문유현 이제 어머니랑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 두 형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머니가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만큼 좀 교육을 엄하게 시켰는데 그 드래프트 날만큼은 어머님도 좀 굉장히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보셔서 저도 조금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트 선수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진학은 물론이고 프로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죠. 네. 형제를 둘 다 1순위로 드래프트 네. 시켰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문정현 선수랑 문유현 선수 모두 이미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던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드래프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 두 형제가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앞으로 쌓아갈 이 KBL 역사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정현, 문유현 두 형제는 일단은 포지션은 다릅니다. 네. 문유현은 뭐 좀 공수 밸런스를 갖춘 이제 포인트 가드를 주로 보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문정현은 좀 다재다능함이 장점인 포워드인데 프로에 와서는 좀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로 KT에서 많이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형제가 같은 운동을 하면 뭐 서로 의지도 되겠지만 뭐 알게 모르게 비교도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제가 사실 이렇게 같이 인터뷰해 보면 굉장히 티격태격하는데 그래서 좀 뒤에서 서로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정현 선수가 이제 KT 홈이 수원이고 문유현 선수가 이제 정관장 연고지가 안양인데 어머니가 이제 집을 합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좀 관리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문유현 선수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양에서 같이 살고 이제 형이 차로 수원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동서는 나쁘지가 않은데 근데 과연 그게 형제가 바라는 일일까? 그렇죠. 예, 요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때 그 허웅과 허운 선수도 같이 뭐 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형제가 같이 사는 게 도움도 되겠지만 과연 괜찮은 일일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각자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형제 선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큰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코트에 입성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에도 큰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유현 선수는 바로 코트에 설 수가 있나요? 네, 일단 구단에서는 메디컬 체크를 먼저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 메디컬 체크 결과 그렇게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단 D리그 일정을 먼저 소화한 다음에 이번 신인이 팀당 17번째 경기에 출전이 가능한데 문유현 선수는 12월 4일부터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큰 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 이날 경기가 문유현의 KBL 데뷔 경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제 투입을 하겠군요. 네. 그래서 12월 12일이 정관장과 KT의 맞대결 일정이더라고요. 네. 이 경기가 두 선수의 아주 역사적인 형제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수비했을 때 서로에게 소위 말하는 세레머니를 네.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을지도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짜도 딱 좋네요. 4일 날 데뷔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쵸, 후에 네. 이제 적응하고, 바로, 네. 네. 적응하고 나서 하니까. 네. 그 문유현 선수가 정관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제 정관장은 가드 부잣집이 됐네요. 네, 정관장은 이미 뭐 국가대표급 가드인 변준영과 박지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은 박정웅이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가드진이 좀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동훈 감독 말로는 이 가드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도훈 감독은 신났겠네요. 네, 특히나 그 유도훈 감독의 정관장은 굉장히 활동량 많은 농구를 펼치기 때문에 네. 가드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거든요. 네. 특히나 1라운드에서는 7승 2패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2라운드에서는 3승 3패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문희연 선수의 합류는 확실히 정관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순위로는 문유현 선수가 정관장으로 향했고요. 또 깜짝 지명도 있고 좋은 선수가 많았던 풍성한 드래프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통과를 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참가자 46명 중 26명이 프로에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얼리 엔트리가 대세였습니다. 얼리 엔트리 14명 중 10명이 지명을 받았고 로터리 픽이 모두 얼리 엔트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얼리 엔트리로 주목을 받았던 319의 양우혁 선수는 좀 예상보다 높은 순위인 전체 6순위로 가스공사에 지명을 받았거든요. 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치러졌습니다. 보니까 LG가 많이 뽑았네요. 네, LG가 지금 앞선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김선우, 김준영을 지명했고 그다음에 3, 4라운드에서는 이제 지용현 선수와 임정현 선수를 뽑았는데 그 D리그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선수단 보강을 위해서 4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네. 강지훈 선수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꽤 높은 순위로 픽이 됐습니다. 네, 강지훈 선수는 지금 소노가 사실 국내 빅맨이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노 손창한 감독도 강지훈을 바로 기용할 뜻을 내비쳐서 아마 강지훈 선수의 데뷔전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대로라면은 얼리픽은 진짜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대세가 된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얼리가 많아지면서 좀 4학년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는데 최근에 대학 감독들이 좀 KBL을 방문해서 좀 고교생 얼리 엔트리를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얼리를 이제 2년 4년 단위로 좀 잘라서 받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드래프트 개최 시기도 KBL에서는 매년 이제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하는 걸 원하는데 그때가 대학리그가 이제 한창 진행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팀 입장에서는 사실 주축 선수들이 빠져버리면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좀 전력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KBL이랑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학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네. 반대로 이제 국내 농구의 질적 메인 면에서는 이게 큰 도움이 되는 제안일까라는 고민은 분명히 생기네요. 그럼요. 지금 사실 대학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다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원래 그 시즌이 딱 시작했을 때 신인 보는 맛으로 맞아요. 그 농구를 바라보는 팬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시즌 도중에 드래프트가 되고 선수들이 합류하고 또 그 이 선수들은 그 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1년을 날려버리는 셈도 되기 때문에 드래프트 일정 가지고 이 대학 연맹과 KBL 연맹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안이 분명히 고민을 한다면 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KBL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한 주 흐름을 짚기 위해서 순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KBL 순위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창원 LG가 일단 선두를 여전히 달리고 있네요. 네. 창원 LG가 확실히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최근에 4연승과 함께 오늘은 또 EASL을 위해서 대만으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또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관장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1라운드 때보다는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흐름이 조금 지쳐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2라운드 들어서는 6경기 동안 3승 3패 네. 그렇게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희연 선수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짚어보면 원주 DB가 3위, 부산 KCC가 4위, 그리고 공동 5위에 수원 KT가 서울 SK 어제 경기로 5위가 됐고요. 서울 삼성이 7위, 그리고 울산 현대모비스가 8위, 고양 소노와 대구 한국소사가 9위와 10위에 있습니다. 뭐 위에서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유기상 선수가 없으니까 최영찬 선수가 터지더라고요. 네, 지난주 일요일 이제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17점으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새로 썼고요. 사실 LG가 지금 6위상에 이탈하면서 조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최영찬 선수가 그 빈자리를 너무 티도 안 나게 채워주고 있어서 네. 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서 지난 한 주간 주목했던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명승부가 이어졌던 SK 경기를
그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SK 지난 두 경기 DB전과 KT전이 너무나도 명승부였거든요. 네네. 경기 막판까지 재미있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DB가 알바노의 위닝 3점 슛으로 DB가 승리를 따냈었고 KT 상대로는 연장 접전 끝에 자미러니의 이 득점으로 SK가 승리를 따냈거든요. 시즌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던 SK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 상황 속에 지난 경기에서 오지현 선수가 22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네. 결국 SK가 KT를 잡아냈습니다. 어제 SK와 KT 경기는 저도 봤는데 네. 진짜 승부의 신이 있다면 참 얄궂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카굴랑한 선수가 워낙 잘해서 진짜 넋을 놓고 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 SK의 힘이 너무나 강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었네요. 조영두 기자는 어떤 팀 주목해 보셨어요? 저는 KCC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KCC가 이제 대관 문제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 뒤늦은 홈 개막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날 공교롭게도 이제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허웅, 최준용, 성교창이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랑 경기를 했는데 확실히 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이름값만큼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아마 KCC도 좀 시간이 지나서 손발만 더 맞는다면 아마 충분히 상위권 팀들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침 아까 말씀하신 KCC 경기도 열리고 있습니다. 조영두 기자가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KCC 얘기를 제가 방금 했는데 지금 최하위 가스공사한테 72대 62로 지고 열점차로. 있습니다. 4쿼터쯤 됐을 텐데. 네, 초반부터 계속 끌려가다가 지금 점수차가 좀 더 벌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DB도 이제 이민재 기자가 얘기하는데 지금 소노한테 85대 72로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하위권 팀들의 역습이 네, 펼쳐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WKBL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여성 사령탑의 와태결로 진행이 돼서 눈길을 모았죠? 네, 맞습니다. 그 BNK 박정은 감독과 신한은행 최윤아 감독이 이제 지략 대결을 펼쳤는데요. 경기에서는 BNK가 65대 54로 승리를 거뒀고요. 김소니아와 박혜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그 아시아쿼터 미마루이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높이에서 조금 열세를 보였던 게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1강으로 꼽히고 있는 KB스타즈는 내일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생명과 경기를 하는데요. 삼성생명이 사실 키아나 스미스가 은퇴하면서 지금 공격에서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승 후보 KB스타즈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이민재 농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농구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축구 대표팀 경기 상황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대한민국 대 가나의 평가전 막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은 없었고요. 현재 0대 0입니다. 자, 그러면 NBA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있었던 주요 경기 결과부터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열린 경기를 보면은 많은 경기들이 열렸었는데 토론토가 지난 9경기 동안 8승 1패로 굉장히 좋은 기세를 이어가면서 네. 승리를 또 따냈었고요. 자, 오늘 경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그 일정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뭐 미러키가 이제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또 아쉽게 패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트로이트가 127대 112로 인디애나를 잡아내는 모습도 있었고 LA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또 아쉽게 패배를 했었고 마이애미가 뉴욕 닉스를 상대로 115대 113 승리.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미네소타와 시카고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자, 쭉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물론 이제 상대가 인디애나긴 했습니다만 기세가 진짜 무섭습니다. 네, 지금 10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전 디트로이트 최근에 이렇게 농구 잘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2007-2008 시즌 이후에 가장 긴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디트로이트의 이번 시즌 출발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케이드 커닝햄과 함께 오늘 경기에서는 토바이스 해리스와 어사르 탐슨 등 이제 핵심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이번 시즌 상승세의 요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수비와 함께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깊은 선수층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러한 그 투게더
니스라고도 하죠.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그 협동심이 아주 잘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경기가 관심을 모았나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뉴올리언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텐데 네.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흐름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 특히나 오늘 경기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오클라호마 시티에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윌리 그린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제임스 보레고 임시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오늘 1쿼터에 무려 49득점을 실점하면서 1쿼터부터 좀 밀리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결국 OKC가 개막부터 단 한 경기만 지면서 14번째 승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뭐 밀린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1쿼터에 49점을 넣는 OKC 도대체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픈 커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OKC에게 대패하는 거는 굴욕이 아니다. 모든 팀들이 다 그러고 있다라면서 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즌 초반부터 치열하게 가고 있는 동부 순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영두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방금 저희가 얘기한 디트로이트가 이제 10연승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2위, 그리고 4연승을 질주 중인 토론토가 3위, 5연승의 애틀랜타가 5위, 뉴욕,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시카고, 미러키, 올랜도 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부 순위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덴버 너게츠가 2위, 휴스턴 로켓츠가 3위, LA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골든 스테이트, 피닉스, 포틀랜드, 유타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휴스턴과 LA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동부와 서부 봤을 때 가장 좀 의외라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워낙 서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샌안토니오의 선전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시즌 초반에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개막 연승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은 르브론이 드디어 복귀한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네. 예. 근데, 내일 경기부터 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르브론 합류가 어떤 변수로 적용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르브론 제임스가 내일 유타 재즈전에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내일 경기 전에 슈팅 훈련을 해보고 몸 상태가 괜찮으면은 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좌골 신경통 쪽에 부상이 있어서 NBA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그 NBA 개막전을 놓치기도 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가세한다면 확실히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이 23번째 시즌인가요? 네, 맞습니다. 23번째 시즌에 네. 23번을 또 달았었고 네. 정말 NBA 최고령으로서 어마어마한 시즌을 또 보낼 예정이죠. 아니, 그런데 르브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LA 레이커스가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예, 물론 이제 과부하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네. 이 르브론의 합류가 어떻게 될지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3옵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조금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내려놔야 조금 더 유기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루카 돈치치와 리브스에게 더 많은 비중이 이어진다면은 레이커스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르브론이 받아들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LA 레이커스 바로 밑에 있는 샌안토니오도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요. 진짜 웬반야마의 활약은 저게 신인류구나 진짜.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모습을 방불케 했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웬반야마가 종아리 부상이네요. 네, 종아리 부상으로 지금 수주간 결장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웬반야마는 지난 시즌에도 혈전증으로 좀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는데 또 시즌 초반에 또 종아리를 다치면서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사실 종아리라는 부위가 조금 잘 회복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재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좀 시즌 내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종아리 부상을 당했다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지는 맞아요. 사례가 지난 시즌에 정말 많았었기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종아리 부상이 나왔다 한다면은 최대한 휴식을 주는 게 좋고요. 특히나 샌안토니오는 지금 딜런 하퍼와 디에런 팍스는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스테픈 캐슬까지 이제 하체 쪽의 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는 급할 거 없다. 우리 주축 선수들 그리고 유망주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니, 확실히 그
이제 본인의 신체 능력은 우리가 상정 외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마저도 이제 다 갖고 왔다 했는데 결국에는 고장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워낙 출전 시간도 리그에서 18번째로 많을 정도로 아.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 선수가 전통적인 빅맨이 아니라 내외 갈고 오가는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조금 탈이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라서 좀 열심히 의욕적으로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웬반야마 뭐 이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은 리그를 지배하는 선수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는 돈치치를 트레이드시킨 해리슨 단장을 해고시켰네요. 네,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루카 돈치치를 트레이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지난 2월에 트레이드를 단행했었는데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이번 시즌 신인인 쿠퍼 플래그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거든요. 아. 그런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뛸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니코 해리슨 단장이 경질이 됐고요.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네. 그래도 쿠퍼 플래그 뽑아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근데 또 AD는 또 트레이드 소문이 또 다시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댈러스가 니코 해리슨 단장 체제에서 그 갖고놨던 팀을 무너뜨리겠다. 완전히 리빌딩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구단에서 트레이드 요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댈러스는 좀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주간 NBA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LA 클리퍼스의 데릭 존스 주니어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이제 코트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이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 데릭 존스 주니어와 충돌이 있었고 존스 주니어가 결국 좀 부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관중으로 돌진했다고요? 네, 드레이먼드 그린은 항상 관중이든 선수든 정말 많은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 유명한데 관중석에서 샘 그린이라는 인물이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계속 여자 이름을 부르고 WNBA 선수인 엔젤 리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좀 흥분하면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 샘 그린이라는 인물과 계속 경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